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매일매일 작심 발언이 하나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급력도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일각에서는 며칠 전부터 신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대장동 사건 등에 관해서 법원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에서 유동규 씨의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안전 조치가 접수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법원이라든지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네. 대상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경찰이 오늘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만큼 진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전 국민적으로 특정 사건 관련인에게 신변 보호 조치 필요하다고 이렇게 목소리가 높았던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 진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지난 대선 내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의 핵심 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신변 보호에는 단순히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권력의 부당한 회유나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지. 네. 지금 민주당도 뭔가 검찰을 회유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수차례 기록 안 남기려고 영상통화로까지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의 회유나 압박이 또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걸 차단하는 의미로도 이 신변 보호가 나름의 기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떳떳한 전화라면 이 다 큰 남자들끼리 영상통화를 왜 합니까? 네. 저희 핸드폰 들고 영상통화 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걸 기록 안 남기겠다고 통신사 기록 안 남기겠다고 영상통화를 막 수차례씩 하는 게 정상적인 대화 내용일까요? 네. 거기서부터 좀 의문점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 조사에서 지금 대장동 사건의 키맨들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이들이 전부 다 돈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그 다음 단계인 김용 부원장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멈춘 상태입니다. 일단 그 직전까지는 다 줬다고 진술을 하고 김용 부원장에게서만 지금 안 받았다라고 멈춘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야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글쎄요. 다수의 언론인들이나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계속 그 대장동에 진짜 그 어마어마한 국민의힘도 주장했었죠. 많은 돈이 어디로 갔겠냐. 지금까지 이른바 드러난 돈들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이런 식으로 돈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판을 받던 이런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검찰이 어찌 보면 많은 언론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숱하게 확인되지 않은 진술, 폭로전하라고 풀어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효유나 이런 이런 압박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봅니다. 왜냐하면 진술밖에 없어요. 아니 돈을 전달했다는데 줬다고 하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거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진술은 다 맞춰진 듯 하듯이 모르겠습니다. 저분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는 상태고 네. 저는 경찰이 본인이 요청도 안 했는데 요청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 네네네. 신변 요청했습니다. 누가 유동규 전 네네. 본부장 요청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아까 경찰청장 얘기할 때는 아직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아닙니다. 했나 보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신변보호 요청하면 많은 국민들이 뭔가 이분의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이 되는데요. 네. 저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 신변보호 요청에도 그렇게 안 하다가 피해당하게 하더니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선제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 또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의심할 여지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 경찰이 선제적인 신변 보호를 했다라고 잘못 보도가 나갔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 신변 보호를 미리 요청을 했고 이게 접수가 돼서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바로잡기로 하고요. 하나만 여쭙게요, 이사장님. 보통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뇌물 사건의 공통점이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가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근데 그런데 결국 받은 용처가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게 소액이 아닌 이상 아무리 현금으로 주고받았어도 거액의 현금을 쓰다 보면 쓴 사용처의 기록들을 검찰이 또 추적하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이걸 개인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정치 자금 형태로 경선 캠프를 운영하는 데 집행했다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경선 캠프에 관여된 사람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뭔가 돈을 썼는데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지방에서 큰 행사는 했는데 자금 출처 소명이 안 될 경우 이런 것들에서부터 검찰의 자금 흐름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가장 명확한 게 돈을 쫓아 수사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김용 부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대선 자금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을 만나셨었죠.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전달을 받았고요. 의견을- 거대한 공작의 한 복판에 있었다. 어. 지금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 말고는 진술 말고는 어떠한 물증도 없지 않느냐.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서 8억을 정치자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김용의 정확한 입장이고요.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 자,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이제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자금의 출처가 바로 대장동 분양 대행을 담당했던 회사에서 나온 돈이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대장동 분양 대행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건넨 자금의 일부가 김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금 이 자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돕는 데 쓰였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에 긴밀한 관계였다는 진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정황적으로는 자꾸 의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변인님. 이게 지금 검찰이 노리는 거라고 저는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 당시 부원장은 지금 부원장은 당시에 성남시 의원이었고요. 네. 유동규 씨야 성남도시개발공사인가요? 공단인가 거기 뭐 무슨 본부장이었으니까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뭐 1억, 5억 5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정진상 실장도 일고의 가치 없는 허구 자체다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쪽은 뻔해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 통해서 검찰을 통해 기사가 흘러져 나오고 있고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 채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하기 전부터 벌써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냐 이걸 범죄로 확증하는 이런 인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이 여러 차례 조작 사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최근에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이 있었고요. 신계륜 전 의원은 쇼파를 만난 날짜를 맞췄습니다. 근데 이분이 3천만 원 무죄 나는 이유가 쇼파에서 전달했다고 검찰의 강압수사로 진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 쇼파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돈을 줬다고 하는데 결국 무죄 났습니다. 그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나중에 그 은행장인가요? 은행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저희들이 너무 지금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이런 거 갖고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상당히 방어권 차원도 그렇고 네네. 재판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검찰 수사의 다음 타깃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진상 실장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실장은 언론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도 정진상 실장에 관련된 영상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저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금 언론에서 노출되는 이
모습입니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당연히 정 실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두 가지 말씀 짧게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지난해 6월부터 경선에 참여했을 때 네.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 막바지 대장동 이슈가 불거져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언론이 정진상이라는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가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핵심은 정진상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네. 근데 드디어 이제 정진상 실장까지 이 수사의 도화선에 오른 모양이고 만약 이 국회 본관 2층에 있는 정진상 실장 사무실에 압수수색 당하게 되면요. 그 바로 옆방이나 옆옆방이 아마 당 대표실일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실과 당 대표실에 근무하는 정무직 이 당직자들 방이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국민의힘 당 대표실이나 이 근무자들 방 구조랑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는 것은 또 한 번 이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이후로 정치적 어떤 대결이 그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네. 그때 민주당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대치 상황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태까지 왔군요.